여러분, 탈원전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번에는 식당이나 주점이 700곳가량 폐업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탈원전인데 식당이나 주점이 왜 이렇게 많이 폐업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장 말입니다. 당장 울진군으로 가보면요. 와, 이거 심각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진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주점이 폐업한 건수는 722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쩌면 탈원전을 해서 울진군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지금요 탈원전 5년 만에 산업도 산업이지만 지역경제도 폭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줬느냐, 지역경제를 얼마나 박살을 냈느냐를 보면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서 피해액이 모두 말입니다. 67조가량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요 19조 5천억 원이나 피해가 되고요. 고용에 대한 피해는 24만 3,120명이나 되고요. 법정 지원금 손실은요 2조 5,012억 원이나 된다. 이것을 다 합치면 67조 원의 67조 원의 피해가 된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여러분 이게 원전 산업까지도 이제 고사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부지 5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잡초만 무성하지요. 여기에다가 적어도 7천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7천억 정도.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나 이런 것만 보이는 게 다예요. 지금 여기는요 예정대로 했으면 이렇게 원전 돔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전 돔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전을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를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건설 인력이 46만 5,58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평균 1764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1764명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1764명이 왔다 갔다 했으면 당연히 식당들은 엄청 잘 됐겠죠. 잘 될 수밖에 없고 주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역의 산업들은 또 어때요? 지역의 산업이 건설 현장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 이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요. 기업으로 가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부품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직원들은 다 정리되고요. 사업에서는 손 뗀 지 옛날이다. 이렇게 아파트 현장까지도 녹이선 리어커가 현장에 있을 정도로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도 전부 다 공장이 녹이 썰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예, 어떤 대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전 중소업체 거의 전멸입니다. 살려준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정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뭘 한다고 죽은 회사가 살아나나요? 허공에 대한 메아리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체념에 완전 체념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1등인 기술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해를 할까요? 전 세계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를 녹색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요. 유럽만 하더라도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녹색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원전이 440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32개국에서 말입니다. 건설 중인 원전만 하더라도 19개국에서 50기입니다. 계획 중인 것은요. 지금 17개국에서 100기가 되고요. 지금 제한 중인 원전만 하더라도 30개국에서 330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원전 산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0년만 하더라도 원전 시장 16조 7,5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절정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원전을 엄청 키웠잖아요. 그래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절정기에는 27조 4,51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원전이 대한민국의 아주 1등 수출이 돼가고 있고 반도체나 조선에 이어서 이게 원전이 그 다음 차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원전 산업은 이렇게 고사된다는 것, 그것도 자해 행위를 해서 이렇게 고사된다는 것,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50년, 60년 사이의 자산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 인력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전 그 어느 때보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세대 우리 먹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원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우수하니 그 우수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반도체처럼 휴대폰처럼 조선처럼 철강처럼 또 제패해야죠. 그게 우리들에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원전 산업이 살아야 또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공동체 의식은 이제는 사라졌고요. 개인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지는데 원전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무역 규모로 따지면 10위, 수출 규모로 따지면 8위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이거 지켜내야죠. 지켜내려면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밑에 세대들은요.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